안녕하세요. 호통 사용하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5G 스터디 이야기할 내용은 네트워크 슬라이싱, 그래서 네트워크를 얇게 자르자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싱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수박을 이렇게 얇게 자르는 것처럼 네트워크도 저렇게 얇게 잘라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여러 가지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을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고, 5G 때부터 사실 4G에서도 이 개념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아키텍처나 그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5G까지 넘어오게 됐죠. 그래서 5G에서는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오퍼레이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이제 네트워크를 깔면은 우리가 뭐 전화하는, 이렇게 전화할 때,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받고 그런 서비스를 쓸 수 있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이 네트워크 가지고도 다른 이런 IoT, 예를 들어서 이 네트워크에서 기계와 기계끼리 통신하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뭐 미터, 스마트 미터 같은 경우, 워터 미터 아니면 수도에 관련된 측량기라고 그러죠. 계측기라고 그러나요? 계측기. 그런 것을 이 네트워크에 접속시켜서 자동적으로 그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 머신들과 어떤 서버들끼리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 아니면은 완전히 그 공장 안에서 이런 로봇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무선 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면은 따로 네트워크 설치를 했습니다. 공장에 따로 네트워크 설치하고, 그다음에 전화기 쓰는 네트워크 따로 설치하고, 이런 것도 또 따로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죠. 새로운 장비들을 계속 많이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원 네트워크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5G는 이러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그리고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의 requiremen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하나가 있으면은 네트워크 슬라이스해서, 하나는 스마트폰, 하나는 뭐 자동차, 뭐 오토모빌,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슬라이싱해서 하나는 IoT, 또 하나 슬라이싱해서 뭐 스마트 팩토리, 뭐 그렇게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개념은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뭐 네트워크를 칼로 자를 것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얘기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애플리케이션마다 왜 우리가 슬라이싱을 해야 되느냐? 하나의 네트워크로 왜 안 되냐? 그 이유는 이런 애플리케이션마다 요구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 우리가 핸드폰 쓸 때 빠른 스피드로 다운로드 받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레이턴시도 조금, 레이턴시라는 건 이제 딜레이죠. 딜레이가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뭐 요거로 게임하고 전화하는데 레이턴시가, 딜레이가 너무 길어지면은 대단히 불편하겠죠, 사용하는데. 그리고 커버리지도 어느 정도 괜찮아야 되겠죠. 미드 커버리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 줘야 된다. 자, 근데 우리가 미터를 볼 때 이 미터는, 사실 미터가 보내는 데이터는 여러분이 썼던 그 수도양, 전기양, 정말 작은 단위의 숫자, 그것만 보내는 거겠죠. 그리고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많은, 아주 빠른 스피드의 속도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로우 스피드. 그다음에 레이턴시도 뭐 그렇게 하이 레이턴시, 아주 딜레이가 길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데이터가 전송만 되면은. 그렇죠? 뭐 데이터를 보냈는데 뭐 1분 있다가 도착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커버리지가 대단히 넓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네트워크에 하나 딱 서 있을 때, 그래서 많은 커버리지를 커버를 하고 많은 핸드셋을 커버를 해야 된다. 그런 다른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구 사항이 있죠. 자, 요 스마트 팩토리 이런 데로 가면은 더 다른 종류의 요구 사항이 필요합니다. 스피드는 아마 아주 느린 속도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좀 데이터 양이, 그래도 로봇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신호나 어떠한 기계들을 제어할 때 신호는 약간 아무래도 더 크겠죠. 데이터 양이 좀 더 크겠죠. 이런 미터보다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로봇가 동영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이 스피드, 하이 레졸루션 뭐 비디오를 보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미드 스피드 정도가 필요할 거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레이턴시가 아주 적어야 됩니다. 로봇을 컨트롤하는데, 로봇을 컨트롤하고 어떤 그 공장의 시스템을 컨트롤하는데 갑자기 딜레이가 생긴다. 제가 스탑 버튼을 눌렀는데, 아니면 어떠한 요구 사항을 보냈는데 기계가 바로 작동하지 않는다. 어떠한 제품에 대한 불량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턴시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울트라 하이가 아니죠.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죠. 잘못 썼는데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이 릴라이어빌리티, 그러니까 아주 안정성 있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커버리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안에서 이렇게 라디오를 쏘는 거기 때문에 그 공장 안에만 이 라디오가 가면 되는 거니까 커버리지는 뭐 작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른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슬라이싱, 그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분져서 만들어 보자. 하나의 네트워크로. 그럼 로지컬하게 구분 짓는 거겠죠. 그걸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처음 생각나는 게 virtualization. 우리가 이제 그 CRAN, VRAN 그런 것을 공부를 했었죠, 전에. 이게 랜 쪽,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여기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이죠.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요 사이에 이제 코 네트워크와 라디오 네트워크 사이에 트랜스미션이 있겠죠, 여기. 데이터를 주고받게 해주는 그런 뭐 스위치, 라우터 그런 트랜스미션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코어 네트워크.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의 뭐 빌링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뭐 시큐리티, 뭐 이 안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핸드셋,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그다음에 여기 사이에 있는 트랜스미션, 그다음에 코 네트워크까지 로지컬하게 버추얼라이즈 해서 리소스를 구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 슬라이싱을 하기 위해서는 다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돼야 됩니다. 특히 UE까지는 아니더라도, 핸드셋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라디오 네트워크까지, 라디오 네트워크에서부터 이 코어까지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돼야지 이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 슬라이싱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특정 애플리케이션,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자동차죠. 여기는 그리고 핸드폰, 그리고 뭐 컴퓨터, 다 다른 요구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라디오를 사용해서, 하나의 라디오를 사용해서 요것도 이 라디오를 사용하고, 요 핸드셋도 이 라디오를 사용하고, 뭐 이 로봇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로봇도 이 라디오를 사용하면은, 그러면 다르게 어떻게 세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virtualization이 돼 있다면은, 그렇죠? 여기가 virtualization이 돼 있다면 리소스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 안에서 logically,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완벽하게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드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뭐 C 드라이브가 있죠. 근데 C 드라이브라는 하드 드라이브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랩탑이나 컴퓨터 안에 딱 하나가 들어있지만 그것을 나눌 수가 있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F 드라이브, G 드라이브. 그것이 바로 로지컬하게 리소스를 나눈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죠. 버추얼라이제이션은 이것보다 더 복잡하죠. 뭐 모든 리소스를, 컴퓨팅 파워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버추얼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뭐 라디오 네트워크 스택도 버추얼라이제이션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돼야지만 이 슬라이싱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QoS, Quality of Service라는 거의 약자인데, 이 네트워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QoS. 그래서 이 QoS가 이 끝에서, 이 U에서부터 이 끝까지 하나로 얼라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의 QoS 팔러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다 QoS가 다르겠죠. 요 서비스랑 요 서비스랑 요 서비스랑 다른 리퀘어먼트가 있기 때문에 딜레이도 다르고, 딜레이 리퀘어먼트도 다르고, 요구사항도 다르고, 속도 요구사항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QoS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전체를 다 커버해야 됩니다. 이 QoS가. 그렇죠? 그리고 아키텍처도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지만
이 슬라이싱이 가능하다. 그리고 5G는 요런 것들을 벌써 요구사항에 다 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라이제이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QoS, 그다음에 아키텍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슬라이싱을 대비해서 다 디자인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라디오를 보니까 그럼 라디오 네트워크에서 버추얼라이제이션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죠. 우리 공부를 했었죠. 뭐 Cran, 뭐 Vran 뭐 그런 거 공부하면서 이 버추얼라이제이션이 ran 쪽에서도 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 큰 파이프가 라디오 리소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서비스 1, 서비스 2, 서비스 3는 다 다른 리퀘어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근데 보면은 항상 이 서비스들이 똑같은 양의 리소스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 안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개 띄워놓죠.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월드를 띄워놓고 뭐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뭐 구글 크롬도 띄워놓고 아니면 뭐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띄워놓고 그렇죠?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볼 때는 다른 것들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CPU랑 메모리랑 제 하드 드라이브는 당연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거기에 집중되겠죠. 거기에 더 많은 리소스를 주겠죠. 그게 더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유튜브 그만 보고 자 이제 난 워드 2를 좀 해야 돼. 그래서 거기다 월드를 시작하는 순간 리소스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해서 리소스가 있으면은 서비스 1, 서비스 2, 서비스 3를 이제 파티셔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소스를 만약에 서비스 1이 더 커지면은 더 많이 필요하면은 여기 리소스를 점점 이렇게 이 파일을 더 키울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버추얼라이제이션의 엄청나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슬라이싱의 하나의 큰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키텍처가 좀 변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많은 부분이 변했지만 지금 랜 쪽에서 가장 좀 하이라이트로 좀 가장 뭐라 그럴까요? 보이는 변화는 바로 이 새로운 아이덴티파이어입니다. end-to-end 아이덴티파이어인데 NSSAI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Single Network Slice Selection Assistance Information. 대단히 길죠, 이름이. 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슬라이스에 대한 아이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디는 코어서부터 핸셋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핸셋부터 코어까지 동일한 이 아이디로 내가 어떤 슬라이싱을 쓰고 있는지, 그렇죠? 어떤 슬라이스를 쓰고 있는지 서로 다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어도 이 A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오케이, 너는 이 핸드셋 서비스니까 이러한 리소스를 줄게. 그리고 라디오에서도 그 리소스를 똑같이 동일하게 그 리퀘어먼트,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주는 거고요. 그렇죠? B는 다른 서비스죠. 로봇이니까 또 다른 거를 주겠죠. C는 이런 미터니까 또 다른 리소스를 이렇게 서로 다 끝에서부터 끝까지 정해줄 수 있는 거죠, 서로.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가 이런 아이디로 새로운 아이디가 나오면서 이런 아키텍처가 생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QoS. 그래서 이제 라디오 쪽에서 특히 보시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라디오를 보고 있으니까 이 라디오 쪽에 보시면은 원래 없었던 이 프로토콜 스택이 하나 생깁니다. 요 보시면 SDAP라고 하죠. 여기 SDAP. 자, 이 SDAP는 누구에게 있죠? 보시면은 핸드셋, 이거 U이라는 것은 User Equipment. 그래서 대부분 핸드셋, 전화기, 그다음에 여기 G노드 B. 그렇죠? 여기 G노드 B에 핸드셋과 통신하는 쪽에 SDAP라는 게 있죠. 그렇죠? 여기 코네톡이라는 통신할 때는 이 SDAP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없었던 겁니다. 요 PDCP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생겼죠, 이렇게. 자, 이게 생긴 이유. 바로 QoS를 라디오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QoS는 이 코어 네트워크에서 날라오는 그 QoS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라디오 상황이 변하는데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코어 네트워크에서 날라오면은 그냥 그거를 그 서비스에 따라서 바로 적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핸드셋과 G노드 위에 이 SDAP가 있음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QoS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른 QoS 룰을 서비스마다 적용을 시켜서 라디오로 보내고, 똑같이 이 다른 서비스들이 그 다른 서비스들마다 있는 그 QoS가 또 코어 네트워크까지 연결이 되는, 그렇죠? 이렇게 완벽하게 엔드 투 엔드, 끝에서부터 끝까지의 QoS를 이 SDAP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대단히 많은 다른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배웠던 뭐 뉴머럴로지도 하나의 종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로토콜 안에서도 어떻게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굵직굵직하게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슬라이싱을 얘기할 때 이런 변화로 이런 새로운 변화로 라디오 입장에서는 이 슬라이싱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오늘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네트워크 스택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네트워크 스택을 좀 건드려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